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S네오텍에서 제조기업 담당 세일즈를 맡고 있는 이혜린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한 제조기업이 AI를 도입해서 수작업으로 계산하던 생산 일정 스케줄링을 효율적으로 개선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발표가 끝난 후에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희 GS네오텍과 함께 AI를 도입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기업의 생산 스케줄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의 올인원 플랫폼 미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AI 혁신을 통한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조기업의 생산 스케줄링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제조기업의 83%는 올해 생성형 AI를 제조 운영 과정에 도입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투자할 분야 1위로 뽑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기업 중 단 1.5%만이 AI를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고객사 담당자분들을 만나고 보면 AI를 도입하고 싶다는 고민은 많으셨지만 실제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났던 AI 도입을 고민했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특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그 기계 설비를 사용해서 특수 부품을 생산하고 또 가공하고 처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AI 도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는 어떤 기계 설비를 사용해서 하루에 몇 개씩 어떤 기계 설비를 동작시켜야 정해진 일정 안에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 기계 설비의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그 기계 설비의 세팅을 변경하는 것도 어렵고 복잡하고 또 기계 설비의 세팅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서 담당자는 엑셀로 수기 작업을 한 후에 시스템에 입력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스케줄링 계산을 끝내고 났더니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 기계 설비의 세팅 값을 변경해야 돼서 작업을 중단한 후에 다른 기계 설비로 작업을 옮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기계 설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급한 주문을 먼저 처리해야 돼서 1번에서 하던 작업을 3번 기계 설비로 옮깁니다. 이렇게 옮겨진 작업들은 그 기계 설비에 점유하게 되고 또 혼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계 설비에 점유된 작업들은 우선순위가 밀려서 생산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생산 일정이 밀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스케줄링 일정을 계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기계 설비 사용 여부에 대한 계산도 해야 했습니다. 더 번거롭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기업은 이런 문제를 저희 올인원 플랫폼이 미소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와 B사가 함께 제작한 생산 스케줄링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기업은 AI와 이 플랫폼을 통해서 기계 설비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서 생산 일정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은 저희 미소 플랫폼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희 GS네오텍과 주GS가 함께 제작한 플랫폼입니다. 이 미소는 노코드 기반,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GUI 기반, 그래픽 기반으로 된 플랫폼이라서 비개발자들도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미소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부서마다 또 팀원들마다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다 다르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챗봇을 만들던가
또 회의 자료를 준비하던가 검색을 하거나 또 자료 생성 이렇게 다양한 컨셉의 애플리케이션을 필요할 텐데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만들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의 컨셉을 정하셨다면 노드와 도구를 선택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노드란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루는 기능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자면 그 노드는 자동차의 핸들, 브레이크처럼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로 봐주시면 됩니다. 기본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첫 번째 LLM 노드는 LLM 모델을 연결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베드락이나 노바 같은 최신의 LLM 모델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지식 노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PDF나 CSV, 텍스트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이 지식 노드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종료 노드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한 번의 프로세스가 끝나면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도 분류 노드는 사용자가 이제 지시를 했을 때 AI에게 지시를 했을 때 LLM 모델이 그 지시 내용을 읽고 판단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주는 노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줄링을 생성해줘 혹은 삭제해줘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생성인지 삭제인지 그 내용을 판단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으로 흘러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도구 기능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외부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필요할지 몰라서 저희가 다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AWS 서비스를 연결할 수도 있고 QR 코드나 또 음성, 텍스트, 데이터 액세스, 또 데이터 처리 도구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드와 도구들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을 편리하게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노드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말씀드렸던 노드와 도구를 활용해서 제작할 거라서 여기서 모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과 간단하게 설명을 작성을 해줍니다. 앱 만들기를 시작하게 되면 노드를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의도 분류를 선택해서 시작 부분과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의도 분류 노드에서 설명을 작성을 해줍니다. 이 의도 분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필요한 LLM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양한 AWS 베드락 서비스를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변수, 시작 부분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의도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성해달라는 요청인 경우에 어떤 작업을 할 건지 또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되는지 이제 저장을 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 B사는 스케줄링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B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B사가 한 번의 스케줄링에 사용한 데이터입니다. 이 엑셀 데이터 안에는 생산해야 될 품목과 그 품목 아이디, 그리고 생산해야 될 수량, 또 공정 순서, 마감 날짜, 기계 설비 종류, 그리고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담고 있는데요. 저는 엑셀 데이터를 미리 넣어두었고 이제 AI LLM 모델에게 스케줄링을 생성하라고 지시합니다.
제가 앞에서 지시했던 내용을 보고 이제 LLM 모델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스케줄링을 생성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LLM 모델이 그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거기에 연결된 이 잡스 이퀴먼트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거기에 연결된 잡스 이퀴먼트 스케줄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연결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처음 데이터를 넣고 생산 스케줄링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이동을 해주고, 만약에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이 두 번째 연결된 노드로 이동을 하면서 기존에 입력한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합쳐서 스케줄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CP, SAT 솔버 노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CP, SAT 솔버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CP는 Constraint Programming이라고 해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해답을 찾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SAT는 Boolean Satisfiability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참, 거짓 조건을 만족하는 해답을 찾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 배송 최적화된 경로를 찾거나, 아니면 직원들을 교대 근무하는 스케줄을 짜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겹치지 않게 회의실을 예약하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문제를 조각조각 나눈 다음에 시간에 대한 조건을 나열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본 후에 이제 거기에 최적화된 답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반도체 기업 B사처럼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하나의 기계 설비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작업을 끝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 연결된 유연한 제약 조건 에이전트로 넘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LLM 모델이 제약 조건을 바탕으로 최적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한 부분입니다. 이 B사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제약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 간격이나 혹은 설비 사용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들을 필수, 강한, 약한 이런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을 점진적으로 완화를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대 반복 횟수를 5번으로 설정을 해서요.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이 B사의 데이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일정을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파라미터와 이 조건값들을 변경을 해주어서 계산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LLM 모델이 없었다면 계산은 실패로 끝나고 이제 종료가 되었겠지만, 이 LLM 모델이 계산 실패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지하고 계산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약 조건을 조정해서 다시 실행하고, 이렇게 해서 해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제약 조건 에이전트에 아마존 베드락 클로드 3.5 소넷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베드락 서비스는 복잡하고 긴 엑셀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해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도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생산 일정을 빠르게 계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고, 결과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결된 스케줄링 LLM 부분에서는 LLM 모델이 이런 스케줄링 계산할 때 어떤 제약 조건을 조정해서 계산을 했는지 알려주고, 이 스케줄링 전반에 대한 리포트를 생성해 줍니다. 스케줄링 LLM 프롬프트에서는 그 사용자가 스케줄링 과정에서 알고 싶은 부분 위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그리고 스케줄링을 작성하면서 어떤 제약 조건을 조정했는지, 그리고 스케줄링의 효율성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면 스케줄링 계산 전체 과정에서 문제점을 빨리 알 수 있고, 이 다음에 더 효율적인 스케줄링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스케줄링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의도 분류 이 부분에서 생성해 달라는 요청을 제대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jobs equipment 이 노드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CP SAT 솔버 부분을 지나서 스케줄링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계산이 완료되었다면 스케줄링 LLM 모델 노드에서 리포트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생성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완료되어서 종료됩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만들어준 스케줄링 그래프이고요. 이 그래프를 보고 기계 설비에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생긴 리포트를 생성한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계 설비의 활용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서는 품목별로 마감일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서 얼마나 여유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의 값을 살짝 변경해서 스케줄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생산해야 될 수량을 살짝 늘린 다음에 스케줄링을 생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성해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제대로 이해를 해서 생성해달라는 요청에 연결된 jobs equipment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CP SAT 솔버 부분을 지나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요. 아까와 다르게 유연한 제약 조건 에이전트를 지나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와 달리 수량을 늘리면서 복잡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가 실행을 되면서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계산이 다 되어서 스케줄링 LLM 부분을 통해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문제이다 보니까 리포트 작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되었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면 그래프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과 다르게 리포트도 좀 더 추가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설비별 활용률과 이제 그 아래 부분에서 품목별 마감일에 대한 분석을 해줍니다. 이제 이 담당자는 이 그래프만 보고 기계 설비에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 설비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 어떤 기계 설비에 몇 번을 생산하면 되는지 입력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AI가 스케줄링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 담당자는 2시간 걸렸던 이 업무를 단 몇 분 만에 해낼 수 있게 되었고, 그 기계 설비를 종류별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 설비들의 작업들이 혼재되지 않고 스케줄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리포트 안에는 생산 스케줄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병목 구간이나 또 마감일 준수 현황, 그리고 여유일 분포, 생산 속도 최적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AI가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기계 설비를 어떤 순서로 배치를 했는지, 또 어떤 기계 설비를 많이 사용해서 계산을 했는지, 또 생산 속도는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포트를 보시면 작업 과정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업은 이 스케줄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계산 시간을 80%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 사용률을 25% 향상했고,
또 마지막으로 납기 준수율을 10% 향상을 했습니다. 이 기계 설비를 다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었고요. 납기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AI 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제 B사와 저희 GS 네오텍이 이제 앞으로 진행할 생산 스케줄링 애플리케이션 고도화 부분입니다. 이 엑셀 데이터 안에 저희가 공정 품목에 대한 설명을 넣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BC 중형 기계 설비에 대해서 기계 모델명이나 규격, 동작 운영 방식, 설정 변경 방법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넣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하면 담당자가 이 엑셀 데이터만 보고도 기계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새로운 담당자가 오게 되더라도 이 엑셀 데이터만 보면 되기 때문에 기존 작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소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중앙 집중화해서 저장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검색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누구한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되고 미소 플랫폼 안에서 검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또 각 문서에 대한 버전 관리를 쉽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GS 네오텍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GS 네오텍은 클라우드 MSP,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클라우드와 CDN, AI 컨택센터를 다루고 있고요. 또 AI 도입을 원하시는 분들께 AI 도입 지원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고객사가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진단을 한 후에 정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사에 맞는 AI 인프라를 설계해드리고 또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비용을 산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후에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운영 지원과 모니터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GS 네오텍의 AI 센터는 지금까지 국내 언론사 최초의 기사 검색 서비스를 지원하고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리뷰 요약과 분석 서비스, 그리고 AI 상담 컨택센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구축해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AI 도입을 해본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이 많으니까 저희를 믿고 맡기셔서 AI 도입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소 플랫폼을 저희 GS 네오텍 부스에서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구경해 보시고 체험해 보신 분들께 키보드, 마우스, 장패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